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추석 선물과도 같았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일 연속 큰 상승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모델 Y가 중국을 이미 제패했고 이제는 일본까지 넘본다고 합니다. 매주 주말 방송에는 아트라운TV를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클럽에 가입해주신 정호팡님 감사합니다. VIP 클럽 가입해주신 날개님, 서경원님, 셀라론다님, 이상엽님, 영님 감사합니다. 따차드 클럽 후원해주시는 박희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트라운티 VIP 멤버십은 월 9,000원 정도로 만나는, 그러니까 한 달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면은 만나보실 수 있는 최저 수업료 재테크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단기 투자의 맥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장단기 투자 성공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자세한 코칭을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VIP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유료 멤버십 전용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상당히 어려운 장세에서도 누적 수익 1,547만원의 차익을 달성을 했고요. 단타 수익뿐만 아니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50여 개 VIP 회원님 전용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 달이라도 가입하셔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쉽게 가입이 가능하세요.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등장에서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죠. 나스닥이 12,000선을 넘어서면서 2%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S&P 500도 어느새 4,000선을 넘어섰고요. 유가 금리는 다소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유가는 86%까지 다시 올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3.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장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이번 달 말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9월 21일에 있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해당하는 75bp 금리 인상을 할 게 거의 확실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 달러가 너무 올랐을까요? 어제 ECB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유럽의 금리 인상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이날 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아닌 해외에 수입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발표가 있죠. 8월달 CP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것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맵을 보시면 나스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오늘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유가도 살짝 오르면서 에너지 주식도 괜찮았습니다. 역시 그리고 테슬라는 3.6%가 오르면서요. 가장 강력한 빅테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늘 입증을 해 주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뭐 매파적 발언이 있었더라도요. 오늘 크게 좀 반등한 이유, 그러니까 3일 연속 또 미국 증시가 반등한 이유는 미국 이외의 요소도 있었습니다. 앞서 마감되었던 아시아 증시, 뭐 니케이라든지 상해라든지 항생도 크게 오른 편이었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도 1%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미 증시의 상승을 도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은 중국의 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최근 계속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부동산 규제까지 뭔가 철폐하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요. 세계 경기를 이끄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글로벌 원자재 제조업 시장 함께 살아나면서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주식시장은요. 반응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있자마자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기조가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가 될 확률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저께가 뭐 70%대, 80%대였는데 이게 다시 90%까지 오르면서 거의 이번 달 금리 인상은 자이언트 스텝 0.75%가 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오늘 주식시장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2%가 넘게 오르면서 12,000선을 넘어섰는데요. 12,000선을 넘어서는 게 좋은 이유가 51선을 다시 탈환했기 때문입니다. 자, 51선을 탈환했다는 건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제시해 드렸던 11,400선, 11,500선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미 증시에 좋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3개월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시에서 좋은 수익률로 노후 대비라든지 은퇴를 하려면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시기에 신압으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뭔가 불안정한 시기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정말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적립식 투자라든지 보수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은 투자를 피할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거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요.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90%가 나왔죠.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싶으면 이제 오른다는 것이죠. 자, 악재가 확실해진 게 90%가 넘어가면서 확실해졌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 확률이 오히려 확실해지니까 지금 증시는 3일 연속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3일 연속 크게 반등한 이유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9월에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90%가 넘어가면서 거의 확실시 되니까 반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확실시 된 금리 인상 이후에는 11월, 12월 달에는 좀 더 이제 완화되는 금리 인상 기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시장은 벌써 받아들인다는 거죠.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에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 기조가 나오려면 역시 9월 13일에 있을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CPI 지수가 발표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월에는 8.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낮은 8% 초반이나 뭐 7% 후반대가 나오면 상당히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올릴 대로 올린 금리 인상 기조가 충분히 이 CPI 지수가 완화되는 것을 보고 속도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역시 나스닥보다는 좋은 움직임이에요. 테슬라는 오늘 3.6% 상승하면서 거의 300불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300불선까지 근접하면서 201선을 넘어서는 좋은 봉이 나왔고요. 나스닥보다 먼저 앞서 4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만 지금 기술적으로 또 저항선에 부딪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300불대를 넘어서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201선을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네 번째 시도만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까지는 충분히 350불선까지는 한번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하락을 보여준다면 이제는 270불대, 280불대가 많은 이동평균선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지지권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70에서 280불대까지 혹시나 떨어지면 좀 더 편히 봐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변동성이 크고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지만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지속해서 신압으로 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요. 이미 뭐 중국 프리미엄 SUV 시장은 재패를 한 것 같아요. 8월 달에도 1위를 기록했고 2022년 내내 현재까지 계속해서 중국의 넘버원 베스트셀러 프리미엄 SUV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지난 8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리미엄 SUV이고요. 8월에 테슬라는 중국에서 총 31,112대의 모델 Y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8% 증가한 거고요. 전년 동기에는 11,570대를 팔았고 올해 7월달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307%나 증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한 수량을 보면은 정말 수요는 많고 뭐 판매량은 역시 생산량에 달려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누계 그러니까 올해 누적 8개월 누적 모델 Y의 중국 판매량은 17만 2천 대고 지난해 같은 기간은 한 6만 대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거의 11만 대가 넘게 증가를 했고 이는 187%나 증가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8월달 판매량을
경쟁사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2등은 메르세데스 벤츠 GLC 모델이고 14,500대 정도를 팔아서 테슬라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갭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라성 같은 정말 모델들이죠. 벤츠, 아우디, BMW 이런 모델들을 다 앞서서 2등과의 격차도 큰 차이로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 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넘어서 테슬라는 이제 일본에까지 모델 Y를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의아할 수도 있죠. 일본에는 모델 Y를 그간 판매하지 않았던 거야. 네, 맞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았었어요. 일본 시장은 뭐 토요타, 혼다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력한 카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경쟁이 어려운 시장이죠. 우리나라 현대 기아도 거의 판매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 좀 늦게 참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경차 위주의 시장이 되어 있고 아직 전기차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진출 역시 좀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지난 6월 호주와 일본을 위해서 모델 Y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요. 자, 이번 달부터 좀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납품한 사진 지금 보이고 있죠. 박수를 쳐주고 있네요. 테슬라의 일본 첫 딜리버리 센터는 작년 11월에 아리아케라는 곳에서 문을 열고 모델 3부터 딜리버리 시작을 했고요. 이에 올해 초 재팬타임스에서는 일본에서 수입 EV 거의 대부분 테슬라겠죠. 신규 등록이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테슬라에게는 일본 시장이 매우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판매량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본의 충전 인프라, 주차 공간, 보조금 부족은 EV를 수용하기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재팬타임스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재팬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렇게 모델 Y가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했다,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테슬라에 관련해서 뉴스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도 좋은 호재들이 많다고 했죠. 9월 이번 달 30일에는 AI 데이 파트 2가 펼쳐질 것이고 향후 FSD 기술의 발전과 보급, 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옵티머스 프로젝트죠. 테슬라 봇, 그러니까 AI 로봇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니까 꼭 실시간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고 10월 달에 테슬라 주가 더 강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3분기 실적이 워낙 좋을 것이다. 특히 중국 공장 실적 굉장히 좋을 것이다. 중국 공장 실적이 좋으면 마진율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10월 달부터는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것이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